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간부급들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만나면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 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의 총경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앞에는 경찰관 350명 정도가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논의 내용을 윤희근 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장문의 발표가 있은 후 경찰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후 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과 거의 하나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사명 총경은 25일에 오찬을 하자던 윤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이번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장 회의 전날 이상민 장관의 경고성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은 당시 협상 타결 전에 공권력 행사가 검토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동료 경찰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그 내용 때문에 자신이 대기발령 조치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 총경의 대기발령 이후에 인사권이 없는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명 총경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서 총경의 전법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없고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일축했고, 찾아보니 이번 총경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항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면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위법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청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 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총칼을 동원하는 물리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라면서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과 그리고 경찰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 경찰관들은 내부망 등에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4일 간담회를 통해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하는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면서 평검사 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경찰서장 회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다.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나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은 똑같은 잣대로 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찰 간부들의 집단적 행동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전에 반성해야 한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이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다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의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냐라고 지적을 했고,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여 행안부 장관 인사지청권은 형식화됐다. 이를 바로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했다며,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다. 그 울산청장은 여당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경찰이 비대한 권력을 무기 삼아서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을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서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경찰이 혹여 과거 정부에서 밀실 하명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이고 헌법에 따른 복종의 의무가 있다. 특권의식에 쌓여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경찰국 실설과 관련된 시행령을 찾아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및 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치안정책관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과거 정식 개선 조직인 부를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이 경찰의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야당과 일부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 통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미 권한이 부여된 고위직 인사권에 대한 밀실 통제를 없애는 것으로 외청에 대한 부처의 기본적인 통제마저도 반발하는 경찰의 모습은 기형적 구조와 경찰대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인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찰을 제외한 모든 외청이 주무부처의 지휘를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로 정부 조직법상 지휘 근거가 있어 외청의 상급기관이 지휘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유와 논란에 있는 경찰위원회는 30년간 경찰 조직 통제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했던 점도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기에 경찰의 이런 모습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어서 자치경찰, 각 시도의 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김경수 전 도지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고 캠프에서도 도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과 도지사의 측근들이 자치경찰의 통제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권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경찰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찰의 집단 반발 쉽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13만 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그 어떠한 통제, 지휘도 없이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인사, 모든 권한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진다면 경찰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수의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은 소외받고 정치 권력에 기대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일부 정치 경찰만 승진하고 그리고 수뇌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찰대학교 출신들의 집단 반발로도 볼 수 있는데, 경찰대학들이 지금 현재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찰의 구조상 현재 경찰대의 카르텔을 깨지 못한다면 경찰들이 정당한 승진 기회, 즉 순경으로 공채돼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대 출신의 이 카르텔을 끊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경찰대학교 출신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찰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경찰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통일, 안보, 정치, 외교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은 2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박범계, 윤상현, 박주민, 하태경, 고민정, 태영호, 김병주, 홍석준, 이해식, 조정훈, 이모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합니다. 출석 대상자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총 6명인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궤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경찰국을 반대하는 이 정치 경찰들을 빨리 하루속히 퇴출시켜야 된다는 점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국내산 찰보리 가루와 파당금으로 만든 무색소 무방부제를 자랑하는 찰보리빵입니다. 60개 39,000원으로서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이벤트 중입니다. 010-2231-1952로 문자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무색소 무방부제다 보니까 배송 받으신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기 전에 꺼내 드시면 아주 쫄깃하고 달달한 찰보리빵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또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